저희 압류된 집 무단점거자 영상이 300만 뷰가 넘었고 곧 그 영상의 비하인드도 공개할 거라고 약속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로 돈이 없습니다. 돈은 여기저기 있지만 제 주머니에는 없어요. 너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 이후 일어난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직원을 채용해 오늘 공개합니다. 둘째, 나초가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초가 우리 보트에서 빌지 펌프를 작업 중입니다. 제 아들은 물에 떠있던 따개비도 모두 제거했어요. 정말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시청자 한 분이 차량 판매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대신해 차량을 팔 때는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채널은 적은 예산으로 자동차 딜러십 시작 방법을 다루며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저희를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차량을 위탁 판매하게 될 텐데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금이 묶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따로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받아서 대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량을 판매할 때 어떻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꽤 멋진 방법이에요. 정말 강력하죠. 잠시 후에 그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두 작업장으로 가겠습니다. 새 사무실 매니저 헤일리를 소개하고 지난주 이후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대의 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로 판매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바로 딜러십을 소유하고 딜러 라이선스를 갖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차량, 정말 많은 차량을 빠르게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선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절대 집 주소를 공개하지 마세요. 특히 주정부에 사업을 등록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보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그냥 우체국 사서함을 하나 만드세요. 페덱스나 UPS 매장을 이용하면 그 주소를 실제 우편 주소와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사서함은 우체국을 통하지 않은 소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UPS 매장은 모든 소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우편물을 수거합니다. 이곳이 제 우편 주소이며 주 정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땐 이런 곳을 마련하세요. 오늘은 소포가 2개뿐이네요. 무엇이 왔는지 볼까요? 게다가 이런 소포들이 집으로 다 오는 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프리티보이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프리티보이 프레쉬 스타트 클리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제 최신 완나 타올입니다. 자, 갑니다. 새 샌드위치예요. 네, 저도 새 샌드위치를 샀어요. 58도 코브라. 좋네요. 괜찮아요. 지난주 나는 파산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이걸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저 2017년형 현대 엑센트와 이곳 바로 제 살인 콘도를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콘도를 1년 전 바로 이번 달에 HOA 압류 경매에서 샀어요. 이곳의 최종 영상이나 공개 영상을 아직 찍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차, 창고, 여분의 차 보관 용도로 사용했어요. 계속 돈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을 1년 전에 샀고 1년 내내 HOA 비용을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2개월 동안 임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이 딱 12개월째입니다. 이번 달에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동안 HOA와의 싸움이었고 권력과 규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권력이나 규칙을 싫어해요. 모두 자기 일만 하면 좋겠는데 플로리다와 HOA는 정반대죠. 그래도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 형과 그의 가족이 여기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들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제 누나와 그녀의 가족도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 집은 카펫, 페인트, 천장, 벽, 몰딩, 침구 등 모든 것이 새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 많은 돈이 묶여있고 매달 12개월 동안 결코 저렴하지 않은 HOA 회비도 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여기저기 묶여있고 제 자금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집이 확실히 그런 곳 중 하나예요. 그 차는 너무 오래 세워둬서 배터리가 방전됐고 사실상 문의 전화도 거의 안 와요. 솔직히 2017년형 현대 엑센트를 원하는 사람들 상대할 인내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차를 너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수도세랑 전기세를 내야 했어요. 가족들, 사촌들, 형제 자매들, 조카들 모두가 여기서 무료로 지냈어요. 이 집에 대해 돈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요.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니까 자주 내려와서 방문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돼요. 하지만 이 집에서도 수도세랑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세금 고지서, 수도세, 전기세를 매달 내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오랫동안 돈만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이 집 전체에 대해 영상도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HOA랑 여러 번 싸움도 있었고 소송 위협도 있었거든요. HOA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정말 미치고 답답해요. 그들이 가진 권한은 합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다룰게요. 교우는 HOA 소속집이 내 것 같아도 실제로는 HOA 소유인이요. 우리는 임대해서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소유하더라도 결국 임대와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결정하고 집도 쉽게 뺏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룰게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나초가 배터리를 점프해줬어요. 이제 닫아줘, 나초. 이제 익스페디션을 닫고 출발할 거예요. 작업장에 잠깐 들르고 싶었어요. 거의 끝났거든요. 제 아들의 12기랑 그리고 곧 아들의 랭글러에 마지막 손길을 더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에스컬레이드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017년식 에스컬레이드를 3,500달러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랩핑을 시도했죠.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랩핑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보닛은 잘 됐는데 옆면은 벗겨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여기가 전부 햇빛에 발했어요. 햇빛 손상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이어서 랩핑을 했더니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랩핑이 별로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017년식 에스컬레이드를 8,500달러에 사고 엔진 미스파이어도 없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는 건 꽤 멋진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이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선물, 지프 랭글러의 마무리 손질을 해주려고 해요. 로건, 내 시빅은 끝났어. 내 패스파인더는 지금 작업 중이야. 네 지프는 이미 끝났고 타고 다녀. 그런데 다리도 말해야겠네. 모두 궁금해할 테니 네가 짧게 설명해줄래? 축구하다 정강이 뼈가 골절됐어. 나는 흙 좀 묻히고 걸으라고 했는데 로건이 싫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여줄게. 골랐어. 15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랭글러가 완성됐으니 첫 운전자라면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이건 레드타이거 4K 울트라 클리어 블랙박스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할 겁니다. 레드타이거 블랙박스는 4K 울트라 HD 화질, 소니 IMX 678 센서 탑재로 앱 다운로드 시 와이파이로 휴대폰에 쉽게 전송됩니다. 스마트 터치 컨트롤과 핸즈프리 음성 명령도 지원됩니다. 루프 녹화, 고급 운전 경고, 차선 이탈, G 센서, 번호판 확대 식별, 야간 시야까지 지원하며 설치도 쉽습니다. 이 제품은 흡착컵으로 앞유리에 부착하고 일반 전원 포트에 꽂거나 차량의 하드와이어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켤 수 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전선을 대시보드에서 카메라까지 연결한 뒤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 카메라는 뒷유리에 부착해 뒤쪽을 모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 뒤에서 들이받으면 이 카메라가 촬영해 보여주고 녹화합니다. 구매 원하시면 설명란 링크 참고하세요. 경품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댓글란에 레드타이거라고 남기시면 제가 무작위로 한 분을 선정해서 추가 레드타이거 카메라 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건이 직접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뒤쪽도 녹화되고 앞쪽도 녹화됩니다. 주차 중에도 녹화할 수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카메라에 다 담길 거예요. 좋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레드타이거는 지금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추가 주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 영상 중 하나에서 주차 공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주차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임시 주차장에 돈을 내고 있고 차량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경매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ACB 경매와 함께 했습니다. 이 회사는 딜러들을 위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들이 직접 차량 사진, 동영상, 설명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 다른 딜러들이 입찰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정리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내일 모든 차량을 ACV에 올릴 예정입니다. 검사원이 오전 8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초가 모든 차량을 세차해 준비할 겁니다. 그래야 내일 바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나초, 저기 호스가 있어요. 비누, 물, 천, 마른 수건 준비하고 바로 시작해. 모든 차 시동도 걸어봐. 얼마나 오래 세워졌는지 모르니까. 모든 차 시동을 켜고 한 대씩 앞으로 빼서 새 차 말린 뒤 다시 넣고 다음 차로 교체해.
끝날 때까지 시동은 계속 켜둬. 하루가 끝나면 차가 과열되진 않지만 플로리다는 정말 더우니 온도는 꼭 확인해. 좋아, 우리가 플로리다 면허 받기 전 산 첫 차 중 하나는 내가 뉴햄프셔 면허로 샀고 그땐 아직 일반에 판매 불가였어. 이 2012년식 알티마가 주행거리 14만 마일 정도였지? 우리는 차를 세차, 청소, 수리에 판매 준비를 했어. 딜러 면허증을 기다렸고 면허증이 나왔지만 곧 만료될 상황이었지. 그래서 그게 나를 사로잡았어. 면허증 갱신에 모든 시간과 신경을 써서 아무것도 팔지 못했지.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많은 거야.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내가 몇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야. 우선 2012년식 닛산 알티마가 있는데 대략 $3,000, $3,000 정도라고 하자. 이 패스파인더를 $2,000에 샀지만 최소 $4,000 가치는 돼서 지금까지 총 $7,000가 묶인 셈이야.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으로만 계산해보자. 아마 $2,500 그리고 또 다른 $2,500니까 총 $5,000. 야, 이건 내가 $1,600에 샀으니까 그냥 올려서 $2,000로 치자. 그럼 지금까지 $7,000야. 그리고 제트스키가 아마 $5,000쯤 할 거니까 이제 $12,000가 된 거지. 그리고 내 아들 혼다 시빅도 오늘 영상에서 완성할 거야. 그게 $2,500라서 이제 $14,500야. 최소 $50,000. 커민슬램 트럭에 $10,000 트레일러까지 있어. 내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알티마, 혼다, 패스파인더, 시에나, 제트스키 합계 $15,500. 트럭 $50,000로 총 $65,500. 트레일러 $10,000 더해 $75,500입니다. 그리고 방금 끝낸 이 제규어도 있어. 곧 영상으로 나올 거야. 여기에 $1,000 정도 들었고 이제 $66,500. 저기 알티마에도 $2,500 더 들어갔으니까 $68,500, $69,000. 알티마 바로 시동 걸렸어. 좋은 신호지. 마지막에 카메라 끄기 전에 내가 $75,500라고 했나? 아니면 여기서 $80,000였나? 이제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데 운영자본이 전혀 없다면 여기 당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를 파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게 2011년식 지프 랭글러야. 85,000마일을 탔고 슈퍼차저가 달려있어. 슈퍼차저가 달린 6기통 엔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어. 내가 지난주에 나초가 이 차의 한 일을 말해줄게. 난 돈을 들이지 않았고 이 차를 팔아 이익을 볼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크레이그, 시동이 걸리는지 볼게. 수동 6단 변속기 고 85,106마일을 탔어. 그리고 차주가 내게 대신 팔아달라고 했어. 내 채널을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는 내가 지프에 대해 잘 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역 광고와 영상으로도 이 차를 홍보할 수 있으니까 혹시 누가 원하면 말이야. 이 차는 2.5인치 러프 컨트리 리프트, 35인치 타이어, CB 라디오, 선쉐이드, 내가 좋아하는 새들 브라운 시트 커버가 있어. 나는 6단 변속기와 프리미엄 소프트탑이 마음에 들고 액세서리도 많아. 앞쪽 윈치는 그대로 두라고 그를 설득했어. 애프터마켓 범퍼가 달려있고 곳곳에 애프터마켓 라이트도 있고 교체용 애프터마켓 팬더와 애프터마켓 리어 범퍼도 있어. 이제 우리는 이 차량을 그를 대신해서 팔 거야. 이미 가격 협상도 끝냈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대신 팔 수 있도록 허락했어. 그리고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어. 이제 곧 내 사무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건지 보여줄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걸 15,500에 내놓을 거야. 혹시 누가 원하면 말이지. 이미 www.flyingwheels.com에 있어. 슈퍼차저로 100마력 더 올라가고 약 $6,000 업그레이드야. 멋지지?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필요해. 모든 차량은 세부적으로 청소하고 정비해야 하고 어떤 차량이든 심지어 고객의 차량이라도 뭔가 수리가 필요해. 이번에 들어온 이 지프는 상태가 정말 좋았어. 오일도 막 교환했고 정비도 막 끝낸 상태야. 모든 게 끝나고 나에게 넘겨졌지만 여전히 세부 청소와 마무리가 필요했어. 판매 준비 완료, 즉 판매 준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고객이 차량을 볼 때 꼬집어낼 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고쳐서 실제로 차량을 보러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결국 처음 이 차를 보러 오는 사람이 바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차를 계속 여러 번 보여줘야 하고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해. 그래서 구매자가 이 차량을 사는 걸 망설이게 할 만한 문제는 모두 미리 해결해 두는 게 좋아. 다시 말하지만 운영 자금이 없으면 다른 사람 차량을 위탁 판매할 수도 있어. 마켓플레이스나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연락해봐. 길거리에서 판매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차량이 있으면 연락해 차량 판매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 위탁 판매 수수료는 보통 10-20%야. 그래서 내가 이 차량을 $15,500에 팔면 그 중에서 $1,500를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야. 차주를 $14,000를 받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나는 내 시간, 노동, 차량 판매, 지식과 기술로 $1,500를 벌었어. 고객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잊고 지내면 돼. 그리고 커미션 외에도 나는 재정비 비용도 청구해.
그래서 나초에게 차량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디테일링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맡겨야 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차량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가격에 포함돼. 그리고 나는 그걸 문서로 남겨. 그래서 모든 고객은 이 차량을 판매 준비하는데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차량을 돌려받을 때는 더 깨끗하고 더 새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은 차량이 팔리든 안 팔리든 본질적으로 그들의 차량에 대한 투자야. 좋아, 알겠어. 우리는 보관료와 주차 비용에 대해 얘기했지? 나는 이 차량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 나는 이 차가 30일 이상 그냥 주차되어 있는 걸 감당할 수 없어. 이 차량은 팔리든지 팔리지 않는다면 치워야 해. 그래서 판매자나 소유자가 이 지프에 $18,000를 원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18,000의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결국 이 차를 6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동안 보험료, 등록비, 임대료, 보관료 모든 비용을 계속 내야 해. 여기 있는 모든 주차 공간이 나한테는 정말 비싸.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내주고 있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돈이 드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판매자들은 이 차가 일주일 넘게 안 팔리면 내가 연락해. 안녕하세요. 연락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춰봅시다. 라고 말할 걸 알아. 만약 그들이 가격을 낮추면 나는 추가로 일주일을 더 줄 거야. 만약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나는 주차비를 받기 시작해. 다시 말하지만 나도 주차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줄 수는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 괜찮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라고 해. 3개월 후에 나는 차를 팔려다 비용만 드는 거지. 이런 점을 차량 위탁 판매 시 꼭 고려해야 해. 좋게 들리고 기분도 좋아. 솔직히 말해서 엄청 빠르냐고? 아니, 하지만 이게 바로 랭글러가 느껴야 하는 감각이야. 랭글러는 항상 출력이 부족했거든. 이건 정말 괜찮아. 이게 바로 지프 랭글러가 공장에서 나올 때 느껴야 하는 감각이야. 가속도 좋고 마감도 괜찮고 소리도 좋아. 혹시 이거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웹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바로 올려둘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로 가서 새로운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 차량에 사용된 서류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도 보여드릴게요. 그걸 하기 전에 월세를 내야 해요.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만 갚다가 이제는 다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선 월세를 받고 플로리다에선 내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좋아요. 월세는 냈고 몇 달 동안은 그 사무실이나 차고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저축한 돈에서 월세만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면허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딜러 면허를 기다리며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점들은 미리 예상하고 생각해야 해요. 공간이 필요하지만 주 허가 전까지 사용할 수 없어 몇 달간 수익 없는 공간에 돈만 내고 있습니다. 이거 멋진 지프네요. 저는 이 검은색 인테리어와 인터쿨러 슈퍼차저 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제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녀가 3시에 떠난 걸 잊었네요. 지금 4시고 여러분은 목요일에 이 영상을 보지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는 3시에 떠났어요. 아쉽지만 결국 누군가를 고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보셨다면 정말 누군가가 제 부담을 덜어줄 사람이 꼭 필요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녀는 회계와 마케팅에 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브랜드를 대신해서 크리에이터들과 브랜드 간의 거래를 협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자격도 충분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완전히 비어있는 사무실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게 그녀가 며칠 만에 해낸 일입니다. 그녀는 책상을 찾았고 의자도 찾았어요. 그녀가 정리해서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몇 달 동안 제가 임대료로 내고 있던 빈 사각형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사무실이 되었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제는 차고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차고에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책상에서 편안하고 조용하게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일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야 해요. 그녀는 이미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헤일리 덕분에 제 부담이 많이 줄었고 정말 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위탁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헤일리가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보세요. 저 대신 모든 걸 다 처리해줬어요. 여기 위탁 계약서도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뛰어난 분이 사무실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기분이 지난주와 완전히 달라졌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일리가 우리 고객과 함께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잠깐만 이걸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위탁 계약서라고 불립니다.
이 위탁 계약서는 플라잉 휠스와 판매자 사이에 차량 식별번호, VIN, 그리고 주행거리와 관련된 계약입니다. 이 차량은 위탁 판매 중이며 플라잉 휠스에 있는 동안 이전 소유주 명의로 등록과 보험이 유지됩니다. 등록과 보험을 계속 유지하세요. 차량 책임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플라잉 휠스는 차량 보유 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제한은 소유주에게 전달되며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회사는 양 당사자 간의 판매를 중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자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판매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차량 등록을 하거나 차량 등록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대신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판매세 징수는 끔찍하고 DMV 방문도 정말 싫습니다. 그게 직업이라면 더 힘들겠죠. 모두 DMV를 싫어하고 저는 차를 팔 때마다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협상된 판매 가격은 14,500달러 이상이거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이상입니다. 딜러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1,000달러입니다. 협상된 판매 가격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합의되지 않는 한 15,005달러입니다. 딜러 위탁 수수료는 1,000달러이며 채널 시청자이자 후원자로 1,000달러만 할인받았습니다. 소유자 판매자는 엔진과 변속기에 결함이 없다고 보증합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플라잉 휠즈는 소유자, 판매자에게 보상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나 차량 관련 모든 문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책임입니다. 재정비 차량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플라잉 휠즈에 3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4일 후부터는 판매 시까지 주당 75달러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판매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다시 가져가면 모든 비용은 인수와 반환 시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가 여기에 차를 두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제가 여기에 두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그냥 차를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차를 팔도록 독려하고 싶습니다. 저라면 1,000달러에 제 차를 직접 팔지 않을 겁니다. 그 돈으로는 임대료의 일부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직원 급여나 산재 보험, 그리고 미친 듯이 비싼 보험료는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할 때는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1,000달러에 팔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차를 2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매장에 세워두면 이미 사업 운영비로 2,000달러를 써버린 셈이죠. 그러니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 그녀는 이미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할 일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정리도 잘해요. 정말 멋집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이미 회사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마켓플레이스에 차량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벌써 사람들에게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선한 변화네요. 저는 그녀가 사람들과 나눈 댓글과 대화를 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공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무례하고 성격도 급한 편이에요. 저는 자주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저를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몰아가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시 느꼈어요. 우리가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소매로 차를 팔기 시작한 지난 3주 동안 저는 차를 팔고 손님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정말 끔찍했거든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들은 기대치는 너무 높으면서 제가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한 차량에 반값만 제시하거든요. 자, 이제 사무실에서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른 작업장에 있는 재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까먹었는데 이 랭글러가 있어요. 그냥 9,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80이죠. 그리고 9,900.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34에 더 가깝지만요. 그래서 그럼 124가 됩니다. 팔은 132. 이 에스컬레이드는 쉽게 $10,000니까 그럼 142가 됩니다. 와이퍼는 쉽게 25,000이니까 그럼 157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1년 전 이맘때 키웨스트에서 원래 주인에게 산 85년식 브롱코도 있죠. 차는 돌아가지만 키로노 시동이 안 걸리고 솔레노이드로 직결해야만 시동이 걸립니다. 아직 성보고 있어요. 오래 세워뒀거든요. 그 차에 약 6,000달러 정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6만 5천 달러에 있었고 거기에 6천 달러를 더하면 17만 1천 달러가 됩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프는 마당에 주차해야 해요. 이웃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발은 좀 어때요? 나아졌어요? 그 블랙박스는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멋지네요. 정말 좋아요. 여전히 아주 멋진 지프예요. 오늘 그 차에 대한 제안도 받았어요. 그래요. 누가 7,500에 사고 싶어 해요. 7,500이요? 관심 있어요? 그거 정말 좋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유혹적이죠? 정말 솔깃하죠? 그 가격에 다른 지프도 있어요. 글쎄요. 그 차량 있으면 여름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게 이 영상의 주제예요. 집에 오기 전에는 171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우리가 171이었죠.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제 아내가 운전했던 레인지로버에도 3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6이 됐죠. 거기에 17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컬레이드까지 합치면 224가 됩니다. 빠른 계산이고 대략적인 평균이라 정확하진 않아요.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50이요. 이걸 샀고 2016 에스컬레이드 ESB 플래티넘엔 20이 더 들었어요. 그럼 총 얼마였죠? 170, 206, 224, 또 2244. 잠깐 애들에게 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따개비를 어떻게 떼는지 고민 중이에요. 네가 직접 못 떼잖아. 고마워 브라이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게 신기해요. 이게 한 달 동안 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배에 자라는 거예요. 이런.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제 이 배로 모래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 아마 내일쯤이면 모래톱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계속해서 그 따개비들을 없애. 그리고 우리는 BUG에 노처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제 더 이상 양동이랑 펌프로 물을 퍼낼 필요가 없어졌어. 도대체 BUG를 어떻게 작동시켰냐고? 나는 BUG 펌프가 있었어. 바로 이 와이어가 저 와이어에 연결돼. 그리고 저 와이어는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물이 다시 들어오면 그게 감지해서 배 밖으로 물을 퍼내줘. 그래서 이제 저 양동이나 손펌프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좋네. 그래 맞지? 저기 있는 작은 부분만 빼면 다 좋아 보여. 그리고 그 아래는 더 심각해. 체이스가 오늘 거기를 엄청 긁어냈거든. 그리고 저기에는 물에 잠기지 않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 맞지? 아마 그래. 더 큰 프로트가 필요하겠네. 저걸 물 밖으로 빼내려면 돈을 더 써야겠군. 이제 내 거대한 문을 열어볼게. 저 문 받으려고 9달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여기 내 람보르기니가 있고 여기 내 콜벳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여기 내 람보르기니 그리고 여기 내 콜벳. 이제 람보르기니는 더 이상 없어. 콜벳도 더 이상 없어. 예전에도 말했었지. 그래서 그건 오래전에 사라졌어. 이제는 그냥 잔디랑 물뿐이야. 지금은 땅에 구멍만 남았지. 내가 차를 즐기는 것보다 내 아이들이 여기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여기서 추억을 만드는 게 차보다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이 집에서 몇 가지 업데이트를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시작했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까지 한 걸 보여줄 거야. 울타리 때문에 곤란을 겪었어. 수영장 업체가 굴착기를 그냥 들이받아서 최대한 고치려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내 이웃이 나한테 화가 났어. 수영장을 좋아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많이 배웠어. 울타리 비용도 내가 부담하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 같아. 곧 주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할 거야. 내 부동산 시리즈를 팔로우하는 모든 분들께 곧 콘도와 이 집에 대한 영상이 각각 올라올 예정이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모든 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준 거야. 여기 앉아있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내가 블랙 에스컬레이드 ESV도 1만 달러에 샀어. 그게 내가 새 딜러 라이선스로 경매에서 산 첫 차 중 하나야. 리프터가 필요해 4개월간 갖고 있었고 그 사람 얘긴 이미 너한테 다 했던 것 같아. 그 얘기는 영상으로 따로 만들 거야. 지금 캐딜락 딜러샵에 있고 어제 아들이랑 차를 맡겨서 진단 중이야. 그 차는 18,000달러에 샀어. 그러니까 내 25만 달러에 1만 8천 달러를 더해야 해. 그래서 우리 차값만 27만 달러 정도 되는 거지. 지난주에 내가 돈 없다고 했을 때 진짜야. 그 돈이 다 차에 묶여 있어. 정말 많은 차들이지. 1년 동안은 다 처분하고 현금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 자유로운 느낌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답답하고 쪼들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하면 내 돈이 전부 골칫거리들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Z3도 잊지 말자. 이 차에도 대략 5,000달러 정도로 투자했어. 그래서 내가 차량에 묶여 있는 돈이 대략 25만 달러 정도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 너무 바빠서 차를 보여줄 시간도 없고 솔직히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차들이 잘 팔리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모든 걸 올려두면 사람들이 이거 아직 있나요? 라고 확인하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거 아직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받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 이거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또 잠수. 이거 아직 있나요? 2,000달러에 팔래요? 저는 7,500달러에 올려놨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 2,000달러 현금 가져갈게요.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제 레드랭글러를 보고 세차장에 간 적 있는지, 항상 손세차만 했는지 답하느라 3일이나 걸렸어요. 클린 타이틀인가요? 아니면 전손 처리된 차량인가요? 분명히 한 명의 오너가 새 차로 샀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코파트에서 구입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 전기차인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에 대해 모른다면 왜 관심을 가지나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심심해서 제 주말 사흘을
밤 9시 30분까지 날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딜러로서 저는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딜러십을 운영할 때 그 점을 잊고 있었죠. 사람들이 시간이 될 때 저도 시간을 내야 하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저도 답장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관심을 잃게 됩니다. 이 일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1년 반 동안 쉬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일로 돌아오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곧 올릴 영상 중에 주 정부와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반 대중과 일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이 극에 달해 있어요. 이게 불평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채널을 보는 이유가 자동차 되팔기나 중고차 딜러십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에 뛰어드는지 잘 알아두세요. 점점 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거고 인내심도 정말 바닥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짜증을 내게 될 정도로요. 그건 사실 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전 사람이 짜증나게 했거나 사업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통장에 현금이 없고 청구서와 송장 결제일이 다 됐고 또 내가 돈을 받기 전에 거래처에 먼저 돈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물가에 있는 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영장과 오픈카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밤엔 잠을 못 자고 낮엔 짜증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아내는 이런 걸 겪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집에 화가 난 채 들어오면 감정을 문 앞에 두고 올 수 없어요. 집에 들어서면 휴대폰이 울리거나 하루 종일 쌓인 일들이 따라오고 집안 문제까지 겹쳐 정말 힘들어요. 또 한 가지 조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휴대폰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확인해서 누가 8,500달러에 올린 차를 2,500달러에 팔 수 있냐고 묻는 메시지나 누군가 불만족해서 남긴 부정적인 리뷰 같은 걸 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일 말고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사세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교육적이고 유익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울해서 후속 영상을 찍고 싶었고 이번 주엔 좀 나아졌어요. 느린 성장과 필요에 따른 일에 대해 말했고 그래서 디테일러를 추가로 고용했어요. 저는 제 골칫거리와 역할 그리고 업무를 맡아줄 누군가를 고용해야 했어요. 이번 주는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다음 주엔 몇 대의 차가 나갈 것 같고 내일 아침 자동차 경매에 차 10대를 출품합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히 다른 저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는 돈이 바닥난 상태였고 이번 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주엔 새로운 저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